안녕하세요. 닥터조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지원군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은 설 전날이기도 하지만 이제 드디어 봄으로 들어가는 입춘인데요. 이제 겨울은 거의 다 끝나가지만 또 한두 차례는 오겠죠. 그 사이에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콘텐츠는 오늘은 또 의사 더하기 본인이 고위험군인 분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기도 한데 고위험군 환자분은 아마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그렇게 대의를 쫓아가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심장병, 신장병, 당뇨병 환자가 스타틴을 먹고 있는 스타틴을 임의로 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위험군이거든요. 이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 신장병, 당뇨병 환자. 그래서 부제로는 처방 준수율이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시죠. 그 심장병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뭐 이미 자기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있어서 시술을 뭐 풍선 시술이나 스텐트를 넣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미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라 해서 신기능 부전 뭐 아시겠지만 크레아틴이 뭐 2 이상이다 뭐 내지는 여가체 뭐 신여가체 같은 필트레이션 레이트가 뭐 몇 퍼센트 미만이 돼가지고 신기능 부전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도 이제 고위험군이에요. 그다음에 이형 당뇨병도 대표적인 심장병의 고위험군인데 이 모든 이형 당뇨병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뇨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5년 이상 내지는 4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고혈압 등의 동반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흡연 등의 위험 인자가 동반돼 있거나 아니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해서 당뇨병 외에 다른 것들이 동반돼 있는 이제 그 고위험군 당뇨가 있어요. 이건 여기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그거는 이제 그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장병 고위험군이라면은 심장병 있는 환자, 신기능 부전, 이형 당뇨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이런 사람들이 스타틴을 이제 시작을 딱 했을 때 그 스타틴을 얼마나 잘 먹느냐에 따라서 또는 잘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3년, 5년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 추적한 영국 연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좀 동영상으로 좀 해보자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이 의사라면은 우리 같은 의사끼리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환자는 굉장히 스타틴 처방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처방약을 먹고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제대로 먹지 않고 빼먹고 오고 한 달 처방하면 두 달 만에 와서 드문드문 먹었다 그러고 심지어 두 달 처방했는데 1년 만에 와서 다시 달라고 그러거나 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개인 의사가 그 사람들의 예후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 속에서 이런 걸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의문점이 스타틴을 처방받은 고위험군 환자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 어차피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의사는 그걸 몰라요.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오지 않았거나 병이 생겨서 다른 데 갔거나 뭐 아니면 지금까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큰 통계를 빅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이 사람들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보고 또 고위험군 환자는 이 데이터를 보고서 본인이 정말 복약을 제대로 해야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오늘 그 동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 12월 7일에 자마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미국 의학회지죠. 거기에 이제 실린 건데 영국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그 제목을 말씀드리면 스타틴이나 에제티미브를 먹고 있는 그 심장병이나 또는 다른 심장병의 위험률을 갖고 있는 환자가 약을 제대로 먹고 또 스타틴의 인텐시티에 따라서 그 심장병이 나중에 어떻게 발생하나를 본 연구죠. 영어가 더 쉬우네. 차라리 다시 그냥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심장병 고위험군이 얼마나 복약을 잘 지키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심장병이 다시 발생하는가 또는 덜 발생하는가 본 연구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가셔 가지고 다운받아서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영어를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어드히런스라는 게 있어요. 어드히런스는 처방 준수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약 이제 예를 들어 30일을 냈는데
30일을 다 먹게 되면 100% 처방을 준수한 거고, 뭐 한 28일, 30일을 냈는데 한 32일 있다고 왔으면은 2일분을 빼먹은 거죠. 그런 식으로 처방 준수율이 있는데, 처방 일수의 80% 이상을 복약한 경우를 굿 어드히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방 준수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음, 80일을 그 80일을 처방했는데 환자분이 100일 아니 거꾸로죠. 제가 100일을 처방했는데 80일 이상을 먹었으면 그거는 처방 준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굿 어드히런스. 그냥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먹으란 날짜에 꾸준히 다 30일 처방했으면 30일 잘 드신 분은 좋은 처방 준수율이고, 30일을 처방했는데 2달 있다가 왔으면 굉장히 나쁜 처방 준수율이죠. 그래서 이걸 굿 어드히런스, 뭐 푸어 어드히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스타틴 강도라는 거는 스타틴 인텐시티라고 그러는데, 그 복용하는 스타틴의 어, 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드한 스타틴이다 그러면은 LDL 콜레스테롤을 30% 미만으로 감소하는 그런 스타틴을 얘기하는 거고,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이라는 거는 그 약을 먹으면 30에서 50%가 LDL이 감소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모더레이트 스타틴 인텐시티라고 그러고,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이라고 그러면은 그 스타틴을 먹게 되면은 뭐5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하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일드라는 건 뭐 프라바스타틴이라든가 뭐 레스쿨 같은 약도 이제 마일드한 약이겠고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이라는 거는 뭐 피타바스타틴이나 크레스토라든가 아토바스타틴 고용량을 말하는 거겠고, 모더레이트 스타틴이라는 건 뭐 심바스타틴이나 로바스타틴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거 자세한 건 있는데 뭐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에제티미브도 같이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수능도 처방 준수율과 스타틴 강도에 따라서 예후가 어떻게 변하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식을 개발해서 한번 봤어요. 일단 이 연구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 심장병 있는 그룹 16,700명, 당뇨병이 있는데 심장병 없는 그룹까지, 그냥 당뇨병만 있는 거죠. 심장병, 신장병은 없고 12,422명. 그다음에 심장병이 없는 신장병 환자 674명을 이 세 가지 코호트를 갖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 평균 그 추적 연한이 3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5니까 5년까지는 이제 추적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그룹을 코호트를 갖다가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나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심혈관 질환이 목표예요. 심혈관 질환이 생겼으면 우리가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심근경색이 생겼거나 그 불안정 협심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생겼거나, 심부전이 생겼거나, 아니면 풍선 시술했거나, 그 심장 그 예를 들어서 그 우회로 수술했는데 또 다시 그 수술을 받는 거거나, 아니면 심장병이나 사망, 이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심장병 재발로 심혈관 질환으로 본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생겼으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세군의 실제 심혈관 질환 발생을 보게 되면 약 6년 동안 본 거죠. 평균은 3년이지만 길게 보면 이제 6년까지 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미 심장병이 있었던 사람들, 여기는 당뇨병 있는 사람들, 여기는 신장병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첫 해에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기는 레이트니까 실제 숫자가 아니라 1000명당이죠. 1000명당 보게 되면은 1000명당 1년당이에요. 그래서 136명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형 당뇨병 환자는 첫 해에 14명이 생겼고, 여기 굉장히 많이 생겼죠. 신장병 있는 사람도 첫 해에 52명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가는데 레이트는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왜 1년에 그렇게 많이 생기냐면은 스타틴이라는 약을 써도 갖고 있는 그 동맥경화 그 병변이 스타틴에 의해서 아물려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안에서는 생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서 주는 의미는 우리가 이런 고위험군 환자는 꾸물거리지 말고 바로 스타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쓰면 이렇게 이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점점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생기는 퍼센트가 거의 진액 이렇게 뭐냐면 여기끼리 비슷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 비교하면 많이 다르죠. 물론 제일 많이 생기는 건 심장병을 이미 앓은 사람들은 계속 생기는 거죠. 재발이. 보시게 되면은 오버롤하게 이 6년 동안 다 했을 때 1000명당 1년당 몇 명이 생기냐면은 심장병 있는 사람은 재발이 72명이 돼요.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만치 않게 신장병 있는 사람들도 꽤 재발이 많이가 돼요. 그다음에 그나마 당뇨 환자가 이 중에선 제일 낮게 재발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다 셋 다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심장질환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첫 1년 사이에 굉장히 다시 심장병 있는 사람 재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당뇨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장병 있는 사람도 역시 첫 스타틴을 쓴 첫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는 거. 그 다음부터는 안정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동맥경화반이라고 플라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적어도 스타틴을 쓴 다음에 6개월이 지나야지 이게 굳어지고 안정화가 돼가지고 여기서 사고를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이런 고위험군 환자는 빨리 약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데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자,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이제 쭉 6년 동안 이제 하다 보면 심장병 재발이 되잖아요. 어차피 아까 그 테이블 보셨다시피 제일 많이 이제 되는데 심장병 환자는 이 왼쪽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요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식을 개발했는데 그 스타틴 그를 고용량 스타틴의 그 역가하고 그다음에 이 처방 순응도를 곱하기를 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0이면 거의 먹지 않는 거고요. 80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먹고 그다음에 또 고용량 스타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중간 정도 되면은 잘 먹는데 그 적당한 용량의 스타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 요거는 뭐냐면 심장병 생기는 이제 그 위험도인데 보시게 되면 치료를 1년 이상 안 한 사람들이 심장병이 생기는 거를 1이라고 한다면 보게 되면 적당한 중간 정도 용량의 스타틴을 먹으면서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의 위험도는 0.93이니까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7% 정도가 위험도가 감소해요. 그 다음에 고용량 스타틴을 제대로 안 먹는다 하더라도 아예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10% 정도 재발 위험이 감소하는 거죠. 먹긴 먹으니까. 그리고 고용량 스타틴이니까 콜레스테롤이 좀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저용량 스타틴인데 잘 지키는 사람은 약 22% 정도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위험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용량을 먹는 사람들이면서 잘 지키는 사람들은 무려 아예 안 먹는 사람보다도 약 30% 정도 위험률이 감소해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지키고 그다음에 고용량 스타틴을 먹을수록 점점 위험률이 떨어진다는 거. 심지어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가면은 고용량 스타틴을 그다음에 제대로 지켜서 잘 먹는다면은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약 40%의 심장병 예방이 되는 게 꽤 굉장히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예 먹지 않는 사람과 잘 먹는 사람과 이 차이가 이렇게 되고 이것도 보면은 이 용량 비례적으로 점점 잘 먹고 또 그러니까 복약 수능을 잘하면서 고용량 스타틴을 먹는 사람들이 훨씬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게 오른쪽 패널을 보시면 이건 이 사람들의 LDL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떨어졌나 보는 건데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떨어졌죠. 안 떨어졌는데 보시게 되면은 저용량 스타틴을 그나마 제대로 어디런트죠. 그러니까 복약 준수율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20%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고용량 스타틴을 제대로 잘 먹는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40% 떨어졌어요. 즉 이 말은 잠깐만요. 꼭 에러가 나. 이 말은 이 곡선이 결국은 LDL 콜레스테롤의 곡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잘 떨어질수록 심장병의 재발이 덜 된다는 뜻이죠. 근데 LDL 콜레스테롤이 잘 떨어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약 준수율과 그다음에 고용량 스타틴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신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제대로 된 스타틴을 제대로 복약을 준수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심장병이 없는 당뇨병 환자의 심장병 발생 위험도 똑같아요.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아예 안 먹은 사람들, 1년 이상 안 먹은 사람들이 심장병 생기는 것을 위험을 1로 볼 때 우리가 저용량이라도 제대로 먹는 사람들은 심장병이 약 18% 정도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량을 제대로 먹는 사람들은 심장병이 33% 해저드 레이셔가 0.67이니까 1 빼기 0.67은 3.3, 0.33이니까 33% 감소한다는 거죠. 또 대단한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LDL 콜레스테롤 퍼센트 체인지하고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안 먹은 사람은 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LDL 콜레스테롤 하나도 줄지 않았지만
저용량이라도 제대로 먹은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이 23% 줄었고, 고용량을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 거의 반 줄었어요. 결국은 이 LDL 콜레스테롤 얼마나 잘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심장병이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만큼 고위험군한테 있어서는 더욱더 LDL 콜레스테롤 임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이 없는 신장병 환자의 심장병 발생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예 안 먹은 사람, 1년 이상 안 먹은 사람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심장병 발생률을 1로 볼 때 저용량 스타틴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먹은 사람은 심장병 발생이 38%나 줄고요. 그 다음에 고용량 스타틴을 제대로 먹었을 때는 심장병 발생이 무려 60%나 줄어요. 그러나 눈썰 믿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회색으로 된 게 이게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신뢰 구간이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이 신장병 환자들의 N수가 600명 정도 이렇게 굉장히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 구간이 이렇게 좀 커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대인은 마찬가지예요. 신장병 환자도 콜레스테롤 제대로 약을 먹고 또 고용량 스타틴 쓰게 되면 훨씬 더 질병이 예방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 먹은 사람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0%고, 그다음에 저용량이지만 그나마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23% 줄었고, 고용량으로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거의 48% 줄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군에서 발견되는 심장병 있었던 사람, 당뇨병 있는 사람, 신장병 있는 사람들이 고용량 스타틴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 제일 심장병이 재발과 심장병의 새로운 심장병의 발생이 가장 낮게 된 이유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달성한 LDL 콜레스테롤에 있어요.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심장병의 재발이나 새로 생기는 심장병이 낮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견입니다.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자가 여기가 아니라 우리 환자 여기 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떨어뜨리게 해줘야 되는 거죠.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적어도 40에서 50% 레벨까지는 리덕션을 시켜줘야만 환자가 굉장히 안전할 수가 있다는. 그나마 생기긴 생기는데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충실히 약을 복용할 때 이익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심장병 환자들, 그러니까 그 세 군 중 심장병, 당뇨병, 신장병 중에서 심장병이 이미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한 건데, 우리가 그 제대로 약을 먹고 또 고용량 스타틴을 쓰면 쓸수록 어떤 사람이 특히 이익을 받냐면은 이렇게 심장병이 있으면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약 30% 정도,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30% 정도 훨씬 더 심장병 예방이 되고요. 또 보면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35이고 그다음에 심장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2번 이상 생긴 사람들은 굉장히 이익을 얻는 거로 돼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요, 위험한 사람일수록 스타틴을 꼭 제대로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위험군일수록 스타틴을 제대로 써야 돼요. 보면은 위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스타틴을 쓰는데 그 이득보다는 아주 위험한 사람한테 스타틴을 제대로 썼을 때 그 환자가 얻는 이득이 극대화되거든요. 또는 그런 환자군 집단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거죠. 좀 더 많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충실히 이제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보면은 72대 48은 24명 퍼 1000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요거 한번 보시면 이건 심장병 있는 사람들의 실제 그래프예요. 2년, 4년, 6년 봤을 때 실제로 그 심장병이 다시 재발된 사람들이 빨간 선이거든요. 그래서 3086명이 생겼어요. 16,000 몇 명 중에.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약을 먹고 제대로 LDL 콜레스테롤을 목표까지 떨어뜨렸다면 얼마 명 생겼냐면 2069명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약을 이 리얼월드니까 제대로 약을 먹지 않고 또 스타틴 약한 거 썼을 때는 이렇게 3086명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은 1000명 정도를 더 여분으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수능도, 즉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거나 아니면 약이 약한 약이어가지고 콜레스테롤 레벨이 제대로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이 데이터에서는 1년당 1000명당 72명의 심장병이 재발이 됐는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떨어뜨렸다면은 약 48명이 생겼을 거니까 여분으로 24명이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1000명당 24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어디런스하고 인텐시티를 3086에서 2069명으로 떨어뜨려 준다면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벌써 1000명 정도가 더 생겼었거든요. 모두 다 죽은 건 아니지만 심장병이 다시 생기고 그랬는데 심장병이 재발된 사람은 굉장히 예후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숫자 얼마나 놀랐습니까? 72대 48, 23명을 더 여분으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 다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매스미디어나 또는 잘못된 뭐 의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의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또 스타틴을 나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를 고위험군 환자도 그거를 귀가 솔깃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있던 스타틴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거 뭐 오래 먹으면 신장도 나빠진다더라, 심장도 나빠진다더라, 잘못 알아서 오히려 신장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는 약인데 그래서 뭐 30일을 처방했더니 60일 동안 먹고 오거나 이렇게 잘라거나 아니면 하루 건너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어디런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거를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다시 재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재발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의사들이 그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념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안내해주고 교육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라는 건요 자주 접하고 자주 시간을 같이 지낸 사람들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저수가 구조, 수가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환자 한 명당 3분도 못 보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3개월 만에 한번 의사를 보러 왔는데 됐어요 하고 이렇게 보통 이제 3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면 도대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하고 유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옆집 사람이라든가 어디 가서 이렇게 친절하고 마치 자기를 생각해 주는 듯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건네면은 그래 이게 맞아 하면 또 얼마나 또 그럴듯하냐고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복약 준수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저수가 구조에 의한 박리담의 구조에서 환자를 제대로 오랫동안 볼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게 있지만 그렇다고 그 타령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뭐 환자하고 의사 쪽 그게 이 평행선이 좁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조금만이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좀 더 성의껏 환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이게 끊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끊어요. 환자분들 보면 얼마 전에 3일 전인가 4일 전에 요새는 아주 그 설전이라 그 홈커밍데이예요. 왜냐면 옛날에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신안 아닌 신안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른 데도 아예 안 다니거나 그냥 제약 처방전을 가지고 그냥 별다른 검사 없이 몇 년 동안 약 먹거나 아니면 약도 제대로 안 드시거나 하는데 좀 궁금하거나 불안하거나 증상이 있어서 다시 왔을 때 경동맥을 봤더니 세상에 4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좁아진 거예요. 이미 스타틴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여기서 보듯이 복약 준수도가 높지 않은 거죠. 30일 치갖고 60일 드셨던거나 아니면은 좀 더 고용량 스타틴을 이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보면서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약만 먹었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은 약을 드셨다 하지만 사실 약을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찾아왔기를 망정이지 그냥 지냈으면은 이게 경동맥이 더 좁아지거나 아니면 플라크가 언스테이블해서 날아가게 되면 이제 그게 뇌경색이나 아니면 여기서 그런 게 있으면 심근경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요거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지. 조금만, 물론 이제 말도 안 듣고, 뭐, 인터넷에서 뭐 봤다는 둥, 뭐, 옆집 사람이 그랬던 사람은 의사 입장에서 볼 땐 정말 딱 정내미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안 믿을 건 뭐하러 오는가 하고. 근데 이제 너무 그런 사람 할 수 없고, 뭐, 무슨 말 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이거 맞아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나마 예, 구제의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쌀쌀 맞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 잘 물어봤다 해가지고 다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그러죠. 그 진실의 순간이 그때 서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환자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좀 기억하셔가지고 하시고 이거 혹시 보시는 환자분들은 그 항상 주치의랑 상의하세요. 믿지 못한다면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가시고 일단 그 의사를 믿기로 했으면 그 의사 말만 믿으십시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접 보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말을 듣고 생명에 관계된 거를 덜컥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굉장히 경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인 당뇨병, 신장병,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특히 본인이 다니는 주치의 말을 굉장히 믿고 따르셔야 되고, 믿고 따르실 수 없다면 믿고 따를 만한 의사를 꼭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고위험군에서는 이 세 가지, 이거는 이제 유로피안 가이드라인, 아메리칸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USA 내셔널 콜레스테롤 리덕션 인스티튜트 판에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다 제안하는 건데, 첫째, 고위험군, 당뇨병, 신장병, 그다음에 이스테블리시 코로나리 하트 디지처럼 이미 있는 심장병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최소 70mg/dL 이하로 강화시키거나 또는 non H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베이스라인 대비 60% 이하로 강화시키거나 그다음에 아포비를 80mg/dL 이하로 내린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랑 같이 가셔야 돼요. 이게 어, 뭐 우리나라 그 의료 체제가 박리담회이고 의사한테 너무나 번아웃을 유발하고 그는 굉장히 그 고강도의 그런 뭐라고나 하여튼 그런 노동이 심하죠. 특히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뭐 이렇게 제대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 굉장히 그게 문제인데 양쪽에서 서로 각성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위험군 환자한테는 이렇게 약만 주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좀 잘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그 환자분의 목숨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를 위중하게 설명해 주시고 각인시켜 주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건 항상 안 들으면은 다시 새로운 의심이 생기고 귀가 얇아지고 빈도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는 빈도가 잦고 큰 거짓말을 할수록 거짓말이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런 용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이런 콜레스테롤 뭐 무용론이나 이런 게나 하여튼 잘못 인도되고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사명감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로 자꾸 스타틴을 먹으면 안 된다라든가 잘못된 엉터리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가 훨씬 더 의사 한 3개월에 한 번 만난 의사고요. 그런 경우는 인터넷 주변 사람들 뭐 다른 환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아주 자주자주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위중한 고위험군 환자들이 스타틴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 강조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행여 환자분이 그런 걸 물어보면은 안 물어보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거거든요. 뭐 그나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만한 믿음이 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 그럴 때 제대로 좀 알려 주세요. 이렇게 좀 짜증도 나실 거예요. 자꾸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하도 그런 질문을 환자 하나당 한 사람이 한 건이지만 저한테는 하루에도 10건, 15건을 묻거든요. 그런 질문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라고 해서 이제 링크해드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나마 조금 고위험군 환자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면, 뭐 지금도 잘 해주시고 계시고 굉장히 그렇게 희생하시지만 이렇게 해서 환자분을 좀 더 좋게 하는 것이 의사의 소명으로서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힘들지만. 그래서 고위험군의 스타틴 처방은 스타틴 복용 중 이상 반응이 있으면 질의 부작용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아주 면밀한 문의가 진찰을 시행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CPK를 봤는데 CK 레벨이 올라가 있어요. 이건 그냥 놀란 가슴, 이거 스타틴을 내가 줘서 근육이 벌써 염증이 생겼구나 이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대부분 주사를 맞고 오거나 전날 어디 물리치료 받고 오거나 근육을 만졌거나 마사지 받거나 침을 맞았거나 그다음 무리한 운동을 했거나 사우나 갔거나 하면 다 올라가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CK가 올라갔다 큰일 났다 하지 마시고 자세히 물어보시면 꼭 환자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어제 너무 무리하게 운동했어요. 어제 마사지 받았어요. 어제 근육 주사 맞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진찰을 시행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스타틴과 관련된 그 근육통은 프록시말 림에 오거든요. 이런 어깨 쪽하고 힙 쪽에 오지 뭐 이렇게 여기나 요런 데는 안 와요. 그리고 거의 뭐 법칙은 아니지만 거의 다 양쪽 동일하게 옵니다. 뭐 한쪽만 아프다. 이건 자세히 물어보시면 어제 뭐 망치질 했다거나 하여튼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어제 무리하게 운동했는데 의사 쪽에서는 그걸 다 듣지도 않고 이거는 스타틴 때문에 생긴 거구나 해가지고 바로 이제 끊어버리거나 이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 환자한테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물어보시면 하여튼 생활상이라든가 그 사람이 약물과 이런 게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 반응이 있을 만한 다른 이유를 꼭 확인하라. 영양소 결핍, 바이타민 D 디피션시, 마그네슘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다른 약을 투약하고 있거나 전신적 상태 변화라든가 아니면 감기 등의 다른 질환이 동반됐을 때는 얼마든지 스타틴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증상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타틴과 연관된 이상 반응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약을 일단 중지하시고 꼭 써야 될 환자라면 안정된 후에 다른 스타틴을 저용량으로부터 시도하시면 돼요. 저번에 보여드린 슬라이드 있지만은 100% 끊는 사람 중에 90%가 다시 시도해서 다 성공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차, 대차,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아무리 봐도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끊지 마시고요. 되게 통증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어, 이, 이게 어떤 인지도가 그러니까 높아지면은 워낙 아팠던 걸 더 아프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의 필요성과 이 약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 약을 끊었을 때 올 수 있는 해악에 대해서 확실히 환자분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재확인한 다음에 약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고지혈증 전문가고 그다음에 하여튼 스타틴을 많이 처방하고 있고 또 경험도 많은데 실제로 스타틴과 관련된 위중한 그런 부작용은 제가 평생 의사하면서 한 3명 봤어요. 그것도 제 환자가 아니고 남의 환자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스타틴이 꼭 필요한 환자한테는 선생님들이 주의를 가지고 잘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약을 드시는 고위험군 환자분들은 섣불리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끊거나 이러지 마시고 꼭 약간 이상하거나 그럴 때는 꼭 주치의랑 상의하셔가지고 상담한 후에 주치의 권고를 따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입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음악을 소개시킬 때 전 독일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improving 봄날이라는 거예요. 봄날에 in the springtime이라는 뜻인데 슈베르트의 가곡이에요. 그래서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에드윈 피셔 이 사람은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아주 피아노의 신이라 할 정도로 감성적이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연주를 구사하는 피아니스트인데 물론 전문 독주자지만 가끔 반주를 했는데 반주가 너무 황홀해요. 그래서 요 사람이 반주했고 엘리자베스 슈바르스코프 이분은 이제 유명한 그 오스트리아계 영국인이죠. 영국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어, 그 소프라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연주한 전설적인 판이 있는데 슈바르스코프 앤 피셔 슈베르트 송 리사이틀에서 모노로 나온 판이에요. 근데 이게 CD로도 나와 있어요. 요거를 이 중에서 오늘 봄날에 앞부분만 좀 들으면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른쪽 요거는 제가 이제 미완성자 이거 별로 마음에 들어서 하다가 마는 건데 이게 봄이라는 추상화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질이 획일화돼 있고 다 응집만 돼 있고 풀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닌데 색감이 예뻐서 여기다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춘 잘 지내시고 또 이제 리얼 루나몬스로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은 새로운 해를 맞는데 새로운 해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고 아프지 말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